이번 코너는 본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형준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D수첩의 사라진 아이들과 비밀의 왕국 편을 연출한 소형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작 뒷이야기를 듣게 될 프로그램은 PD수첩인데요. 본방송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PD수첩 사라진 아이들과 비밀의 왕국 편을 주목해봅니다. 지난 4월 29일 브라질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아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을 계기로 브라질의 본거지를 둔 종교단체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정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이에 PD수첩은 돌나라를 탈출한 전 신도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듣고 해당 종교 집단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녀가 있었던 돌나라의 전신 엘리야 복음선교원. 1984년 박명호 씨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창설한 종교입니다. 박명호 창시자는 천국에 가려면 모든 생활을 접고 오직 신앙에 전념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을 했어요. 아무 사심 없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 저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같이 선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죠. 그러던 중 1994년 그는 신도들에게 긴급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한에서 쳐내려온다. 몇 년 내로 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가자. 박명호 교주의 설교 후 재산을 끌어모은 신도들은 전국 각지의 농촌을 피난처로 삼아 모여들었습니다. 신도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마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을 복구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돌나라 한농복구회로 바꿨습니다. 돌나라가 이제 한 나라예요. 우리 그냥 이름이 아니고 우주의 유일한 한 나라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이제 박명호 선생 그 군주예요. 그런데 2009년 인터넷에 박명호 교주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돌나라 신도였던 자신이 박명호 교주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인터넷 글에 이어 박명호 교주와 여성 신도들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사진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서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는데 이제 다 그 하나님 희생이다라고. 아버지의 명령에 떨어졌으니 내가 내 신이 내 신을 내가 퍼뜨리라. 박명호 교주는 논란이 된 자신의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창기 십자가라는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박명호 교주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창기를 취하여 대신 죄를 진다는 뜻의 교리입니다. 그 창기 십자라고 그러죠. 그 박명호 교주가 너무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교세로는 확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또 신도 2세들에게 행해지는 세뇌 교육의 실태를 전하며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나아가 브라질 현지에 있는 돌나라 오아시스 내부에 직접 찾아가 신도들의 집단 생활상을 살펴보는 한편 종교단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담아내면서 돌나라 오아시스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사라진 아이들과 비밀의 왕국 편은 탐사보도 최초로 브라질에 위치한 돌나라 한농복구회 내부를 취재하면서 화요일 지상파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온라인 동영상 클립 조회수 220만 회를 돌파하는 등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 예상하셨어요? 저도 제보자를 통해서 그 영상들을 접했을 때 그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에 공감해 주시고 비슷하게 느껴주셨던 것 같고요. 취재하는 내내 들었던 의문이 왜 이런 곳이 40년이나 됐다는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였어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뭔가 개선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뭐가 문제인지 인식을 더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폐쇄적인 것을 꼭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일념하에 제작을 계속했는데 방송 후에 인터넷상에서 반응이 뜨거워서 어떤 소개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위원들은 PD수첩 사라진 아이들과 비밀의 왕국 어떻게 보셨을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집단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흔히 뭐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집단 자체의 극단적인 반사회성과 폐쇄성에 초점을 맞추고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라면 벌어질 수 있는 문제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든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이미 부모에 의해서
어떤 선택이 이미 강요당한 신도 2, 3세대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셨고 이 취재의 시작이 되었던 4월 29일에 참사라는 것이 질식사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상징적인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사회 문제를 고발을 할 때 이 방송은 이제 아동 학대의 관점에서 다뤘다는 점도 이제 좀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 4월 5아이가 사망한 사건으로부터 이제 종교 집단의 문제로서 발전하는 이런 전개였는데 교단에서 탈출한 전 신도를 인터뷰하고 브라질에 가서 직접 취재하고 그 다음에 그 취재 후에 후속 영상까지도 입수하는 등 PD 수첩의 어떤 탐사 보도로서의 행동력이 정말 돋보이는 방송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게 있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지금 돌나라 농장이 운영되고 있는가 조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동 착취가 있고 노동 착취의 심증 역시 있고 뭐 명백한 성착취가 있고 21세기에 이런 야만이 벌어진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50분이 채 안 되는 분량이다 보니까는 의대화할 것들이 되게 많지만은 미처 좀 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제 그 방송 말미에서 돌나라 신도들과 돌나라 2세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얘기했었던 의제들이 고도화되고 계속해서 좀 공론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동학대 관점에서 해당 집단의 문제를 고발한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소영준 PD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흥 종교 집단을 취재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기시감이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그 기시감을 느껴서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면 저희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교주의 성 문제, 그리고 그 집단의 돈과 관련된 재정 문제, 그리고 노동 착취의 문제 같은 것들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꼭 이 집단을 취재하고 싶었던 건 말씀해 주신 그 아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간 보도된 어떤 단체들도 이렇게 뿌리 깊게 세뇌가 된 그 신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다른 종교와의 차별화 지점, 그리고 전달하고자 했던 2, 3세대의 문제점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폐쇄적인 종교 집단의 모습과 교리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조명한 만큼 제작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내에 이런 집단 생활을 강요하고 또 폐쇄적인 그런 교리를 가진 교단이 여럿 있을 텐데 이 교단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종교를 좀 알게 된 건 그 5명 어린이 사고를 접한 거였고요. 이렇게 폐쇄적인 곳은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취재를 하기도 어렵고 어떤 내부 고발 없이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더 안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내부자 통해서 그 40년치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정도면은 그 폐쇄성을 저희가 조금 널리 알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40년치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그 수많은 자료들을 보시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뭐 가장 정말 놀라웠던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그 기괴한 가사들의 노래들이었어요. 결혼, 뭐 여보, 낭군님, 원자 씨를 낳아드릴게요. 이런 그 유치하고 선정적인 가사들을 아주 어린 친구들이 이제 부르는 영상들인데요. 1980년, 90년대에도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2010년도, 2020년도 영상에도 화질만 좋다 안 좋다 뿐이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었고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런 가사의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정서학대, 나아가서는 뭐 아동학대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 못 낸 것들 중에는 이제 막 오고무, 부채춤, 발레, 성악, 뭐 각종 예술들을 이제 행하거든요.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성인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거꾸로 그 이면에 이 많은 가사와 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교주 한 사람을 위한 기쁨에 치중되다 보니까 그 목적도 참 얼토당토가 않고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방송에 다 담아내지 못해서 저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교 집단을 고발을 할 때 흔히 취하는 구성이 이제 교주의 어떤 일대기적 서사를 담아내고 그의 만행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런 전형적인 구성을 피하고 이런 구성을 선택한 이유와 주안점을 둔 부분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집단을 지켜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그 먼 브라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까였어요. 이 프로의 구성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폐쇄성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숨어 들어가자. 안전한 피난처로 가자. 그리고 더욱더 반사회적으로 폐쇄적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서 나고 자라는 어린아이들, 2세대, 3세대들은 가스라이팅의 정도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고요.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에도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사라진 아이들과 비밀의 왕국인 만큼 돌나라 2세의 문제를 핵심 메시지로 다뤘다라는 게 이날 방송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제보자들을 포함해서 이 돌나라 2세들을 인터뷰하고 이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하신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 40년을 그 안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기와 척진 단체를 고발을 한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송 맨 마지막에 나온 23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화도 응하지 않고 카톡으로만 인터뷰를 해주겠다 해서 저희 제작진이 카톡으로 3일 내내 설득을 하고 섭외를 해서 나흘째 될 때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좀 아픈 친구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두렵지만 이 이상한 집단을 알려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다가 은연중에 교주를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멘트를 뱉는다던가 앞뒤가 안 맞는다던가 혹은 이게 40년이나 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사실관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팩트체크에도 좀 더 공을 들였고요. 성적인 문제들,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세심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건 맞습니다. 희대수첩은 돌나라 한농 복구회의 실체를 다각도로 전하기 위해서 취재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돌나라의 본거지가 브라질로 옮겨진 만큼 국내에 남아있는 흔적을 찾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취재에서는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 남은 돌나라 신도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어린이 집단 사망 사고까지 벌어진 이런 크나큰 사건을 이렇게 마주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국에 남은 돌나라를 저희가 이제 방송에 나왔듯이 가보았는데요. 여전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흥미로운 건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브라질로 가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아무나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가 있거나 조직에 도움이 되는 큰 돈을 바칠 수 있는 재력이 있거나 원하는 사람들만 브라질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한국에 계신 신도 상당수는 브라질에 있는 새천국 오아시스라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착취적 종교에 빠진 아이들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재활 상담학과 교수라든가 김태경 서울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교수라든가 만나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방송에서 나왔어요. 근데 표정이 중간중간 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흥에 겨워서 자발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꽤 있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정서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금 탈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 전문가분들은 탈북민에 준하는 사회 정착 제도나 교육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뇌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적응을 하지 못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나 어떤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어차피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상하게 살아온 사람들 아니야? 라는 어떤 차가운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치유와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신도가 이제 그 인터뷰에서 돌나라를 묘사하면서 뇌의 전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하자면 이제 사고를 발견할 수 없게 꽁꽁 싸맨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지속적인 세뇌 강압 속에서 탈출한 신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각자의 스토리가 다 너무 극적이고 다 너무 다양해서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유의사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나오긴 나오되 전 재산을 이제 헌납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외부의 친척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온 경우도 있고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어겨서 추방당하는 경우거든요. 돌나라에선 규율을 어길 시에는 가차없이 추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터뷰는 했는데 방송에 못 나간 것 중에 어느 70대 할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이제 도저히 생식은 못하겠다. 나에게 고기와 화식을 달라. 이런 이제 그런 불평을 표하면서 청원에 이제 글을 올리시고 이랬나 봐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어떤 남성 두 분이 자기 집에 와서 끌어내서 차에 타고 가더니 안동역에다가 버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자의 케이스가 매우 다 극적이고 달랐습니다. 태어나기를 교단 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청년 신도들은 탈출 이후에 사회 복귀와 이제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탈출한 사람 중에서도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곳이 비정상이구나를 스스로 깨달아도 가족들이 인질처럼 이제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실천으로 옮겨지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나마 부모가 이걸 깨달아서 자식까지 강제로 나오는 경우는 아주 해피한 경우고요. 거꾸로 자식이 이거를 깨달았을 때 부모님을 강제로 끌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과의 연을 끊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생사를 확인하거나 연락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영상 속에서 자기 엄마, 아버지를 발견하는 그런 형태로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나오기가 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저주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나가면 나머지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이 나간 사람을 저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영상 자료들과 전 신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종교 집단의 폐해가 더 생생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PD수첩 제작진은 돌나라 본거지인 브라질로 직접 찾아가서 한국인 아이들이 사망한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 인터뷰를 담아내면서 현재 돌나라의 실태를 보여줬는데요. 처음에 브라질 현지 취재를 기획하게 된 그 과정이 궁금해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는데 90년대, 2000년대 일이 아니고 2020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처음에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알아볼 때 일부 종교 전문 매체에서 다루기는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라질로 갔다 더라로 멈춰 있는 거예요. 브라질을 가냐 마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독방 육아를 하고 있어서 뭐 열흘 동안 장거리 기간에 촬영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나 먼 곳이었고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했고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래서 아무도 안 갔구나. 아무도 취재하지 않았구나. PD수첩 정도 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마저 가지 않으면 이거는 또 이렇게 10년, 20년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이템을 주저하게 되면 그 영상 속 아이들이 4세대, 5세대가 되어서 이 생활이 반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브라질 촬영을 좀 강행해야 했습니다. 그 먼 시간을 들여서 날아가셨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마냥 도루묵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 집단의 폐쇄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오아시스로 들어가는 그 높은 철문, 그 출입문인데 이게 천국의 문이라고 그들이 부르잖아요. 계세요? 얼마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돌나라 신도들도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고 외부인 또한 교주의 허가가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중하게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 제작진이 어떻게 출입 허가를 받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가기 전에는 사실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을 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거기 철문 앞에서 뭐 공문 정도를 전달하거나 쫓겨나는 그림 정도밖에 못 찍겠다 해서 사실 방송엔 다 편집됐지만 브라질 현지 취재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취재를 하면서 당연히 주 브라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응해주시는 분이 5명 사고 때문에 현장 답사를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연락을 넣어놓을게요 하면서 대뜸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준비된 대응을 바라고 온 건 아닌데 엉겹결에 거길 들어가게 되면서 반론 정도 취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의 도움이었다. 네. 저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반론을 듣는 그 과정에서 박명호 씨라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 아까 자꾸 박명호 씨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실례예요.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진짜 우리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저는 정말 저들을 설득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어떤 좀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실제로 진짜 신도들 접하고 정말 그 세계관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상당히 긴장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39배라고 해요. 서울의 한 5분의 1 크기거든요. 거기만. 주변에 완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고 그 건물들만 덩그러니 있는데 신도 600여 명이 있는 곳에 저랑 카메라맨 운전해 주신 분 이렇게 셋이서 딱 들어갔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끼리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혹시 다과나 물 같은 걸 주면 절대 마시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갈 정도로 경계를 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그 초반에는 정상적인 취재와 반론의 과정이 오갔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교리에 대한 문제, 교주 박명호에 대한 문제를 짚으니까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돌변하시면서 확신에 찬 어떤 목소리와 눈빛. 이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다. 우리 선생님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의 그런 뉘앙스. 참 놀랍기도 했고 그 박명호 교주의 얘기를 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집단 사망 사건을 두고 이제 브라질 현지에서도 보도를 했었잖아요. Horas depois, o médico da comunidade foi acionado.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건 핵심 관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런 어떤 경찰 보고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방송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관계자들을 많이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두고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적 예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이 아니냐, 혹은 다른 이유로 죽었는데 뭐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결론을 이제 조사를 했고 실제로 그 보고서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정황상 단순 안전사고였던 걸로 이제 결론이 나와져 있고요. 경찰이 이제 수사 의견을 토대로 검찰에 이제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도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 아이들의 무덤에도 찾아가셨잖아요. 아이들 무덤에 가는 길. 돌나라 신도 2세인 5명의 아이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울고 난리치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돼서 완전 말끔하게 교주한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엄마가. 아이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에 대한 뭔가 그 감사 기도를 써가지고 5 용사를 잃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부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피를 통해 돌나라가 덜덜 뭉치게 되었고 든든하다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어떤 추모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상황과 사고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서 작게 마련된 그 무덤을 마주했을 때 PD님의 심경도 좀 복잡한 심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3세대까지 세뇌가 된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단순한 사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되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 집단이 브라질까지 가게 된 경위 자체가 상당 부분 비상식적이고요. 기본적인 인권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허허벌판에 보호자 없이 5명이서 그렇게 흙놀이를 하는 것도 심지어 5시간, 6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그 5명의 어린이들을 발견하는 환경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죽음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축된 사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은 9월 6일에 됐는데 심지어 9월 4일에 돌나라 현지에서 했던 예배 내용도 공개가 됐거든요. 9월 6일은 정말 저들의 제사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박시집을 셋째 아들은 이 인성의 옷으로는 짝짝 찢어버리시고 오늘 이날부터 천불이 쏟아지는 날이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BC를 저주하는 기도가 방송으로 나왔는데 그 영상을 도대체 어떻게 입수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날 저희 방송 날이 태풍 흰남도가 온다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편성이 되니 마니 한 주가 밀리니 마니 막 이런 이슈가 막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들의 저주가 먹혔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저주 기도를 생생히 담을 수 있었는데 한국 교회들도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니 하면서 영상 예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라질의 교주가 예배를 이제 집행을 하면 그 영상을 이제 한국에도 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어떤 취재 루트로 인해서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예배인 9월 4일 예배를 방송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네. 참, 이 생생한 후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PD 수첩만이 할 수 있는 탐사 보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한 소영준 PD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요? 정말 내내 강조가 됐지만 브라질 현장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이 과연 방송될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이런 보도에 있어서 목격이라든지 그 현장 취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공동체에 묶여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격리된 환경에서 거의 평생을 살다시피 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도 공교육도 받지 못하고 생활 기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로 이제 포용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상한 그들과 정상적인 우리의 이분법이 제일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보도에서는 이제 그런 거 최대한 지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공통의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를 이들의 고통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논의들을 좀 앞으로 좀 후속 보도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브라질 현지까지 갔던 아주 힘든 아이템이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여타 아이템과 다르게 몸도 마음도 조금 고생을 한 회차긴 한데요. 저희 방송 이후에 돌나라에서 다시 화식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보자분들이 막 감사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이 2022년에 불을 사용한 음식을 먹게 됐다니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종교 집단이 숨겨온 문제를 다각도로 파헤치면서 사회가 생각해볼 만한 화두를 던진 PD수첩. 앞으로도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PD수첩의 시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